시스템이란 게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좀 복잡하고 얽혀있는 문제다. 어떤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고 또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그 문제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좀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다이아그램을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다른 다이아그램,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여러분에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스템의 문제는 이 악순환의 문제라고도 봐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볼 것인가, 또 여기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봅니다. 어떤 조직이든 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기 문제도 있고 밥그릇 챙기기, 불신, 음모, 또 뭐 부당한 대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고질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도 문제들이 여러 가지고 또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가야 할지 참 막막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배운 그런 인과관계로 엮어보면은 대략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그렸느냐의 이야기는 오늘 조금 건너뛰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여기에 이렇게 어떤 그 순환의 고리가 있다.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직급과 기능 사이에 불신의 벽이 있으면은 내 밥그릇 챙기는데 뒤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또다시 불신을 키우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이거는 어떤 그 회사에서 제가 조금 관여했던 그런 하나의 사례인데 이렇게 어떤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이 휠에다가 입혀가지고 절삭하는 공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그 빨간색, 분홍색이니까 분홍색의 고리로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것을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는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이야기 내용을 보면은 한 300가지가 돼요.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악순환의 모습이 나타났더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의 문제죠. 그래서 또 생산 부문만 떼놓고 보면은 이런 악순환의 여러 고리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또 어떤 회사의 이 개발 업무를 들여다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슈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점검하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보면 대략 한 14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 거의 100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우디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undesirable effect 이런 것은 이제 TOC에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 바라지 않는 결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대략
한 1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질적인 문제, 어디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문제들은 이 악순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체로 보면 마케팅이 잘못돼서 생산의 효율이 떨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매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개발 기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마케팅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그 이익과 이직률, 업무 과중, 고객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사이에 서로 물고 물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우리가 이제 시스템 문제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책임 전가가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관여했던 어느 회사의 이야기인데 이 각 부서별로 다른 부서 탓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에서는 재고를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 납기가 뭐 조금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하면은 생산 쪽에서는 영업이 재고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재나 구매 쪽은 설계 변경과 작업 변경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개발 부서를 탓하는 거죠. 아무튼 예,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시스템 문제는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요 사례는 내가 이번에 6기 과정을 시작할 때에 잠깐 소개해 드린 게 있는데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어떤 젊은 어떤 여자분의 상황이었어요. 그 개인적인 하나의 그 고충이었는데 그분의 고뇌가 고충이 이런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고 뇌가 복잡하고 생각이 멈추지 않고 도움 받을 것도 없고 그러나 정상이 되고 싶다 하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개인적인 시스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시스템 문제를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 어디서 풀어가야 될지 모를 문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뭐 이런 거를 이제 시스템 문제라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내가 생각했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뭐 좀 배우고 또 생각해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또 문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산만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이 3가지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중에 2가지 정도 방법 1과 방법 2를 소개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 방법 2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운 게 그 목표나무, 가지, 구름 이 3가지 다이아그램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배우면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여기에 이제 응용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방법 1과 방법 2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 3은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개발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구름을 활용하는 방법을 써요. 아까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구름은 상당히 그 많은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은 갈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구름을 사용하면은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방법 1을 중심으로 하고 방법 2는 잠깐 언급을 하는 수준으로 마칠까 합니다. 근데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의 관점에서는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꾼다. 어떻게 하면은 악순환 사슬 중에 하나의 고리를 선택해서 그 인과관계를 끊어서 선순환으로 바꿀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개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A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니까 아무튼 네 개가 네 개의 바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개의 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B는 여러 개의 바퀴 또는 여러 개의 원이 있는데 이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간단한 시스템일까요? 그리고 더 효과적인 시스템일까요? 간단하고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다루기가 쉽다. 컨트롤하기 쉽다. 컨트롤하기 쉽다는 것은 어떤 통제점이 적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겉모습은 B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하나를 잡고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잡아가지고 밀거나 당기면은 이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화살표는 우리가 배운 걸로 보면은 인과관계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 인과관계로 잘 연결이 되면은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것을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에 오히려 단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이아그램을 그려놓으면은 사실 의외로 어느 한 부분을 잘 관리를 하고 또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 전체의 이러한 그 좀 문제점들이 동시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사용하는 게 뭐냐? 그거는 인과관계입니다. 세 개의 다이어그램의 키 포인트는 인과관계였어요. 그 인과관계 중에서 목표나무는 필요조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가지는 충분조건 사고 또 구름은 필요조건 사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어떤 내용들을 그 관계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 시스템의 문제도 인과관계를 잘 활용하면은 의외로 간단하고 효과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과관계라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배웠는데 만약 얼음이 녹으면은 봄이 온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인과관계냐? 그건 아니죠. 봄이 오면 얼음이 녹는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과관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거나 개념이 부족하면은 마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상황으로 보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순환 논리라고 그러는데 제자리 걸음한다 또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으면 팀이 지는데 열심히 뛰지 않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보면 몰라 팀이 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팀이 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열심히 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은 팀이 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팀이 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자리 걸음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 논리를 피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순환 논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악순환이 있을 때에 이것이 이제 어떤 시스템 문제가 되는데 이 악순환은 언제 발생하느냐? 남을 탓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탓이요 하지 않고 니 탓이요 했을 때 이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나한테 불친절하게 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탓해요. 그 사람은 내가 교류할 사람이 아니다. 사귈 사람이 못 된다. 해서 남을 탓하면은 그 결과로 이제 나도 뭐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더 불쾌해지고 또 이제 나는 더 불쾌해지고 해서 더 불친절해서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남을 탓할수록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선순환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탓하는 그런 자신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가정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돼.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이제 자기의 가정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자기 가정을 바꾼다면 비록 그 사람이 불친절하더라도 내가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나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도전을 해서 그것을 좀 바꾸어보는 바꿔본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을 바꿔본다는 이야기죠. 가정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은 일단 선순환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악순환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그 가정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도 내가 나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급적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웃는 행동을 취하는 거. 근데 사실 기분이 언짢더라도 웃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의 경우는 기분이 좋으면 웃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나 상황이 원인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지 말고 상태나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액션을 먼저 취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악순환을 피하려면은 원인과 결과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가정을 살피고 그래서 나의 가정을 원인의 일부로 간주해서 거기에 도전해서 이 가정을 바꾸고 그래서 어떤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악순환을 피하는 방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상황에서 찾지 않고 활동하고 노력하는 것을 찾고 그래서 즐거우면 웃는다보다는 웃으면 즐거워진다. 이렇게 행동을 좀 앞세우는 그런 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노력 없는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습관화시켰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주도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어떤 자기 모습을 바꿔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주도적이란 말이 뭐냐? 대응적이라는 말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습을 제가 여기다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서모스타트는 하나의 주도적입니다. 이게 뭡니까? 온도가 변하더라도 환경이 바뀌더라도 이 서머스타트에 설정해 놓은 그 설정 온도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온도를 조절해 갑니다. 25도에 맞춰 놓으면은 에어컨을 25도에 맞춰주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25도로 떨어뜨리고 또 낮으면은 25도로 올려주고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서머스타트고
그것이 바로 그 환경을 지배한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조금은 더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는 이제 그러한 것 그것이 이제 프로액티브한 주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온도계는 그 온도에 따라서 그 바뀌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글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순환 논리를 벗어나는 건데 열악한 환경에서 희망을 찾는 것. 그 다음에 말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 마음을 다지는 결의하는 말을 하는 거죠. 남이 나를 화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 감정을 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한다기보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주도적인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향력의 원을 확대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적인 삶인데 아무튼 이런 주도적인 삶을 이렇게 더 끌고 가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과관계 관점에서 보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보는 것. 어떤 결과를 원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순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이런 주도적인 삶을 가져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조직적인 문제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잘 분석을 해서 파악을 했다면은 그 고리를 끊어가는 방법으로 어떤 그 가정을 들여다보고 또 어떤 그 액션을 취해가는 그런 쪽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끌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제 방법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는 바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우는 건데 목표나무를 좀 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표나무보다 좀 더 규모를 크게 생각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IO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IO라는 게 인터미디에이트 오브젝티브인데 중간 목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고울 트리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 고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야심찬 목표죠. 이런 야심찬 목표를 놓고 이런 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가장 결정적인 성공의 요소들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 필요 조건의 항목들을 찾아가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나무에서 했던 장애를 찾고 중간 목표를 찾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장애를 찾는 대신에 이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CSF 결정적인 성공 요소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IO 맵 또는 고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큰 시스템 문제는 바로 이 IO 맵을 그려감으로써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어느 기업의 사례인데 아까 말했던 undesirable effect 하나의 문제점이고 이슈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지금 안고 있는 큰 이슈, 문제들인데 그 회사의 문제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기업의 그 사례입니다, 실제. 그래서 영업 부분에 한 6가지의 이런 그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또 기술 부분에도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한 7가지. 또 생산 부분에서도 5가지. 또 품질 부분에서도 6가지. 또 서비스 부분, 또 조직의 일반 부분에서 이렇게 있고 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건 사실은 뭐 이런 이슈들, 이런 문제들을 아마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막막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고울 트리 개념으로 아까 말했던 IO 맵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그래도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이렇게 인과관계로 한번 엮어봤어요. 아까 이 화살표를 이어가지고 각각의 항목들을 가급적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단순해지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현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그 다이아그램인데 사실 이 현재 상황나무라는 다이아그램을 저희가 배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인과관계를 잘 활용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현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이아그램으로. 이걸 분석한 다음에 어, 이런 아이오 맵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보입니다만은 최종 목표 고울을 이 자금 유동성 향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CSF Critical Success Factor 결정적 성공 요인을 이 세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업무 시스템 개선, 투자 수익률 향상, 순이익 증가.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있고 하지만은 이제 키 포인트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리드 타임 단축하는 것으로 키 포인트를 잡으면 만약에 이 프로젝트의 리드 타임이 단축이 되면은 업무 시스템도 개선이 되고 투자 수익률도 향상이 되고 순이익이 증가돼서 이런 자금 유동성이 향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아이오 맵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봤던 한 40가지의 우디들, undesirable effect,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이 비즈니스 프로젝트 리타임 단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시스템, 그 기업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접근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오늘 이 시스템 문제를 내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순환 논리, 또 아이오맵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배운 세 가지의 다이아그램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거기에서 생각해봤던 그런 것들이 조금 숙달이 되면은 어렵지 않게 이런 시스템의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문제 해결에 자신감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로 활용해서 시스템 문제 해결에 자신감이 생기면은 더 큰 규모의 문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더 많이 생길 걸로 기대를 합니다.